네, 시장의 가장 트렌디한 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담아놨던 종목들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종목은 YG 플러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K 콘텐츠에 관련된 이 관심이 뜨겁습니다. YG 플러스 역시 오늘 6%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 만족할 수 없겠죠? 일단 제가 6월 달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이 진행이 됐는데 네. 지금 보시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요. 데모노터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아들이 보는 만화 영화인 줄 알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들어보니까는 정말 엄청나고 네. 또 오늘 보니까는 그 영국에서도 1등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데모노터스뿐만이 아니라 이 K-팝 경연 프로그램을 또 애플 TV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8월 말에 또 이제 오픈하거든요. 그것 또한 이 K-팝 열풍을 이어갈 것 같고 이제 그거 보니까는 또 이 싸이가 나와서 광고를 하던데 그런 만큼 YG 엔터의 강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YG 엔터도 괜찮고 YG 플러스도 괜찮고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시 한번 어떤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엔터 쪽은 이번 연도 계속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남은 시간 동안은 엔터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YG 플러스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K-팝에 대한 열기 뜨거운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로노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7월 10일 매수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긴 했는데요. 네. 최근 5거래일, 6거래일간 주가에 조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시장에 다시 한번 이 반등의 조짐이 보여서 저희가 걱정 없이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 두 종목 리뷰는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다. 네. 왜냐면 금리 인하엔 바이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그쵸. 같은데 주말 동안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주말 동안 금리 인하 관점 9월달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높아졌거든요. 지금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종목이 바이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것점에서 지금 바이오 쪽에서 좀 살 수 있는 우량주 꽤 많기 때문에 보로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도면 오히려 다시 한번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도 바이오 쪽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향후 한국부터 미국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보로노의 리뷰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매수 자리가 나왔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체크해 봤고요. 먼저 오늘 시장 상황과 주요 섹터들 이슈까지 점검해 보면서 오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함께 열어보시죠. 네, 9월 금리 인하 B컵 가능성까지 높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 내용들을 좀 체크하기 전에 한국 내 상황부터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지난주 이것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발표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정청래 당 대표가 네. 이 주식 양도세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 발표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제 진성준 의원이 발표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원내 대표까지 나서서 검토한다고 했지만 또 주말 동안에 보면은 아니다, 계속 가야 한다. 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국민청원에 동참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루 만에 이제 10만 명 돌파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 양도세 10억,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낮추는 것은 지금 뭐 계엄령이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에 있어서 계엄령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은 8월 14일 날 입법 예고를 통해서 정확한 거는 9월 4일 날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동안 결정된 게 없으면 사실 시장의 수급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확정이 돼야 살 텐데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많이 매도했던 외국인들, 기관들 좀 매수가 들어올 만도 한데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다만 이제 그 조금 전에 이 정청래 당 대표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 정리하겠다. 어떤 기사 보니까 오늘 안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다만 빨리 입장 정리를 해줘야 이 주식시장에도 어떤 좀 다시 한번 바람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 국민청원도 하루 만에 10만 원 돌파하면서 거의 안 되겠다는 분위기이고 제가 볼 땐 최악이 이 대주주 양도세를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이제 절충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악재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이제 이 주말 동안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 요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안에 결정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8월 달 내내 요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 네. 그 안에 9월 금리나 B컷 가능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에 가장 강한 게 바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좀 못 갈지언정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오히려 바이오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금리 인하 B컷 한 번에 2번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8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한다 그래서 안 하고 있던 거고, 지난번 FOMC 회의 때도 딱 보니까는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는 원래는 9월 인하 가능성이 꽤 높았던 건데요. FOMC 끝나고 나서 9월 인하 가능성이 좀 멀어졌었거든요. 네, 한 56%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고용 보고서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비농업 고용자 숫자가 7만 건 늘었는데 2달 동안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네. 줄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아마 작년에 우리 금리 막 올라갈 때 연준이 항상 이런 물가 주세에서 PC를 중요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금리 올리고 할 때요, 이 파월 장이 이 고용을 먼저 말하면서 올렸던 걸 기억해 본다면, 그쵸.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크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좀 있어서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클 것 같고요. 이 고용 보고서 나오기 전에 이제 그 CME 페드워치에서 이 제공하는 그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보게 되면은 30몇 %가 안 됐던 건데, 네. 이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고 나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쵸. 그럼 지금까지만 보면은 지금의 경제 지표 갖고는 9월 달 금리 인하는 거의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B컷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매파 의원이 지금 사임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매파 의원이 한 명 빠지게 되면은 거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명을 임명하게 되거든요. 그쵸. 입맛에 맞는 그쵸. 이사가 들어가겠죠. 트럼프의 말대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그 임원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파월의 어떤 그런 좀 입장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힘이 좀 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9월, 10월, 12월에 각각 25베이스 포인트씩 인하를 하고, 네. 내년도에도 2번 인하할 것이다라고 또 예상하고 있어서 점점 금리 인하 전망이 강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9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항상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가는 먼저 가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안 좋은 게 이 첫 번째고 세 번째인데요. 네. 이 끝나지 않은 관세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협의했다고 하지만 서면으로 사인한 게 없거든요. 네. 그냥 구두로만 합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대통령 정상회담까지는 뭔가 확실히 좀 그 확정이 안 된 것도 꽤 많을 거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합의한 국가들도 서면 합의보다는 어떤 구두 합의라든가 어떤 그 간단한 부분에 있어서만 합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확정되기 전까지 끝나지 않은 거고, 특히나 지금 합의를 했다고 한 나라도 그런데 지금 합의를 하지 않은 뭐 멕시코, 캐나다, 브라질, 뭐 대만, 호주 같은 나라도 있고, 거기도 지금 당장 원래 8월 1일부터 관세 올린다고 했지만은 7일까지 또 시간을 준 겁니다. 뭐 행정 이유 때문에 7일까지 미뤘죠. 네. 그 안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합의가 된 나라도 어떤 서면 합의까지는 꽤 그 시간이 걸린다라고 본다면 아직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럼 관세에 대한 우려감에다가 지금 이 세제 개편안 때문에 8월 달은 좀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 금리 인하만큼은 거의 확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8월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은 시장이 좀 별로일 수 있어도 네. 그 안에서 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바이오 쪽 종목들이 가장 세게 올라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시황을 봤을 때 이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쪽에서 또 조정은 많이 나왔는데 모멘텀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더라도 9월에 B컷을 기대해 보면서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함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종목은요,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네. 이 BBB 셔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지난번 IR 기점으로 한 일주일 동안 주가가 큰 낙폭을 키우기도 네.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들 하나씩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 IR 내용이 이제 ABL 111이었는데 뭐 나쁘게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대감이 올랐다가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대납폭 우량주다. 지금 이 ABL 바이오된 내용 중에서 나빠진 거는 1도 없는데 네. 시장 때문에 같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려보면은 이중항체 플랫폼 그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 빠지 T하고 그래 빠지 B가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내열광 장벽 그게 그래 빠지 B고요. 네. 그래 빠지 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T세포 타켓 플랫폼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중항체잖아요. 우리가 단백질에는 쉽게 말하면 단백질에는 나쁜 단백질, 뭐 암세포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는 이 면역세포, 이런 이제 좋은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그 이중항체는 뭐냐면은 나쁜 단백질을 주기도록 공격을 하면서 좋은 단백질은 힘을 더 키워주는. 네. 그러니까 한쪽은 좋은 쪽은 더 좋게 해주고 나쁜 쪽은 죽여버리는 그런 이중항체 플랫폼의 그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금 이제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에만 이제 그 글라소스 미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GSK 이제 4조 원대 기술 이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빠디 T하고 그래빠디 B라는 플랫폼이 지금 다수의 파이프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번 연도에 이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되는 그런 신약까지 증명을 받게 되는 게 아마 ABL 바이오일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이제 ABL 111만 보게 되면은 위암이나 췌장암 등에서 발현되는 이 클라우딘 18.2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종양세포 표면에 달려 있는 나쁜 단백질, 그냥 암세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4.1BB라고 하는 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세포를 공격이라기보다는 이제 도와줘서 어떤 좋은 세포가 그러니까 면역 세포를 더 힘을 키워주는 그런 어떤 그 신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암세포는 죽이고 면역세포는 키우는 그런 그 신약인데 이번에 일상 데이터를 구두 발표했는데요. 객관적 반응률이 71%.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걸 투여받고서 암이 좀 나아지는 게 확인된 네. 그런 환자가 71%는 얘기고 지금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질병 조절률인데 이거는 암세포가 이제 커지지 않는 게 100%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가 지금 그 졸베투시마브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고 지금 가장 안 좋았던 게 전화우선주거든요. 네. 이 전화우선주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오병 이슈가 됐던 건데요. 이거를 지난 7월 달에 이제 전환이 돼서 상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이제 명분이 안 나왔다라고 본다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왔으면 진작에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오보행 이슈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없어진 이상 이제 어떤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나올 데이터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ABL 바이오, 이 바이오 쪽의 대표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가격 대상으로는 급등 이후 이 급등 직전의 가격보다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급락이 나왔던 게 네. 이 전화우선주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ABL 바이오 발표한 게 이 전화우선주에 대해서 인수를 할까 아니면 상장을 시킬까 고민이 많았던 건데 그냥 상장을 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면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장에도 물량 안 나올 것이다. 물량 나온다 하더라도 받을 소리 많다라는 건데 네. 어제 상장시키고 나서 그대로 올랐고요.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지금은 빠져있던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데이터를 발표하고 나서 이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그 좋은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하반기 기대할 만한 종목은 바로 ABL 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95,000원, 손절가는 6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오후 4시에 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료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지금 시장이 약간 힘들어지고 있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 시점을 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회를 잘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나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어떤 종목 선택해야 되는가. 특히 바이오 쪽 좀 설명 좀 드릴 거니까 오늘 4시에 시작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 섹터 안에서 투자의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